자, 카메라는 메뉴 크리에이트에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 카메라에다가 키를 주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이 카메라를 클릭하면 카메라 아이콘이 이렇게 떠요. 얘를 스케일을 키우는 건 그냥 선택하기 편하려고 키운다고 그랬죠. 작거나 크거나 해서 뭐 변화가 있는 건 카메라의 쓰임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카메라 렌즈, 포컬 랭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로 보이는 패널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포뷰 창으로 바꿔서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이 카메라로 보이는 창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패널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퍼스펙티브에 보시면 퍼스펙티브 카메라만 있던 거였는데 원래 카메라 1이 나타났죠. 이거 클릭하면 이 카메라로 보이는 뷰로 바뀌고 여기서는 이렇게 Alt키 누르고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카메라를 직접 아이콘을 움직여서 카메라의 위치나 회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키를 줬었잖아요. 네, 한 요 정도? 요 정도 룩에서 키를 줬던 것 같은데. 자, 이 타임라인, 타임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지금 이 타임 슬라이더의 바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세요. 1에 있어요, 1. 옮길 수 있죠. 자, 혹시라도 이 타임 슬라이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세요. UI 엘리먼트에 가보면 타임 슬라이더라고 있어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 분들은. 이걸 체크했는데도 타임 슬라이더가 안 보이는 거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내려져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는. 자, 이걸 저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워낙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타임라인이라고 돼 있어서 타임 슬라이더나 타임라인이나 아무튼 그거 뭐 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다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시퀀스 얘기하면서 설명은 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지금 얘가 1초당 몇 프레임 쓰는 걸로 되어 있냐면 24프레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원래는 제가 평소에 할 때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같이 해서 제가 못 가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대면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고 카메라를 어떤 설치하든가 하겠습니다. 네, 24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바꾸죠. 48,000프레임 이거는 이제 초고속 카메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초당 48,000프레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전 해봤어요. 실제로도 초당 48,000프레임을 48,000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1초의 움직임을. 그럼 엄청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플레이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4나 29.97이나 30이나 아니면 23.97로 돼 있거나 하겠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얘가 24인지 뭐 30인지 60인지 그건 지금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그 옆에
사람 달리는 모양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예요. 사람 달리는 거 모양 왼쪽에 있는 거.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플러스 돼 있고. 플러스인가? 네. 요건 이제 오토 키프레임 주는 거. 요걸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키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거는 그냥 해제해 놓으세요.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이제 요거 체크해 놓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동으로 키가 들어가요. 위치를 바꾸면 자동으로 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거 해놓고 하면. 네, 빨갛지 않게 해놓으세요. 오토키 프레임이 들어가 있지 않게 일일이 다 키를 주게끔 작업을 해놓으시면 돼요. 제가 카메라를 처음부터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의 바가 여기 1에 있어야 돼요. 키를 줘요. 키를 주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단축키 S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중요하니까. 채팅창에도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단축키 모아놓은 PDF 파일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디 적어 놓으시거나 하세요. 자, 키프레임 단축키가 S인데 S는 여기 익스터널 박스에 있는 모든 키프레임에 대한 키가 다 들어가요. 다 떠나서 그냥 다 키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 뭔지 알겠죠? 내가 트랜슬레이트에다만 이동하는 거 위치값에만 키를 주고 싶으면 Shift W. 회전하는 거에만 키를 주고 싶으면 Shift E. 스케일에만 키를 주고 싶을 땐 Shift R.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S 누르면서 이제 키프레임을 주는데 요거 알아놓으면 되게 편할 때가 있어요. 각 속성에다 키를 주고 싶은 부분에다만 딱 키를 주는 거. 요것도 있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트 X에다만 키를 주고 싶어. 그러면 우클릭, 키 셀렉티드. 여기 채널 속성 가셔서 채널 박스 가셔서 내가 트랜슬레이트 X에다만 키를 주고 싶으면 트랜슬레이트 X 선택하시고 우클릭, 키 셀렉티드 누르시면 키가 들어가요. 하여튼 우클릭해서 키 셀렉티드가 있는 애들은 다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쉐이더에도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우클릭해보면 알 수 있어요. 키를 넣을 수 있구나. 자, 지금은 이동과 로테이션과 스케일, 뭐 저희 카메라는 스케일이 상관없으니까 이동과 로테이션, 이 카메라의 이동과 로테이션에만 키를 줘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S 눌러서 할게요. S 눌렀어요. S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띠가 생긴다. 채널 속성에도 빨간색으로 띠가 생기지만 타임라인에도 빨간색으로 줄이 가요. 여기. 요걸 보면 아 내가 키를 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키를 안 주면 빨간색 선이 안 생겨요. 자, 바를 옮겨. 한 2초 동안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할래. 단축키 S.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키프레임 어떻게 줬냐면 여기서 첫 점 잡고 키 줬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상에서 시간 변경하고 얘를 이동시킨 다음에 S 눌러서 키 줬어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작표현 2D의 콤마 방식으로 한 장 한 장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려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건데 웬만한 모든 디지털 프로그램들은 키프레임 방식이에요. 걔네들은 하여튼 어떤 움직임의 첫점과 끝점을 잡아주면 알아서 중간에 동화를 만들어주는 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데 나는 중간에 약간 너무 많이 빠졌어. 한 25프레임 정도에서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중간에 또 키프레임을 주면 되는 거죠. 변화 주고 S. 그래서 1프레임부터 25프레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확 빠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키프레임을 주는 곳은 우리가 동작 표현으로 생각하면 원화를 만드는 거예요. 원화. 캐릭터가 처음에 걷기 시작할 때의 동작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동작 원화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원화를 동화를 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은 이런 식이에요. 원화와 원화 사이를 또 다른 원화로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그 중간에 원화를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시간, 타이밍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키프레임 방식. 네. 네, 지금 3시 17분인데요. 3시 반, 3시, 18분이네. 좀 많이 했죠? 딱 떨어지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3시 35분에 시작할게요. 좀 여유 있게 쉬다가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시작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키프레임. 네. 잠깐만요. 네, 저기 카메라 지금 키프레임 줬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키 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 네. 프레임 해제는 뭘로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 군데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타임 슬라이더에. 그러면 내가 특정 이 키프레임을 지우고 싶으면 그 키프레임 위치로 바를 옮기시고 우클릭하셔서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져요. 이렇게 딜리트 눌렀더니 사라졌죠? 키프레임이 줬던 게 사라진 거예요. 이 위치에 키프레임 준 거에. 자,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지우고 싶어. 전체적으로 다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다 빨갛게 바뀌어요. 타임 슬라이더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전체 이 타임 슬라이더의 모든 프레임을 다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클릭 딜리트 누르시면 이제 전체 키프레임이 다 삭제가 되죠. 또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채널 박스에서도. 우클릭 브레이크 커넥션 뭐 이런 거. 브레이크 커넥션 눌렀더니 이 트랜슬레이트 X만 지금 키가 빠졌죠. 다 지우고 싶으면 우클릭. 전체 다 선택하시고 우클릭 브레이크 커넥션. 물론 또 있습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에디터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키프레임을 지우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 전체적으로 다 지우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특정 위치의 키프레임만 지우고 싶을 때 아니면 전체를 다 지우고 싶으면 더블 클릭, 우클릭, 딜리트. 현재 이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만 지우고 싶으면 바를 이동시켜서 우클릭, 딜리트.
됐나요? 또 그러면 우클릭 해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카피도 할 수 있고 카피한 걸 페이스트 넣을 수도 있고 컷은 일단 잘라내는 거야. 아직까지 이 키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정보를. 컷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페이스트. 근데 딜리트는 지우는 거죠. 근데 컷은 아직까지는 그 키프레임 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잠깐 여기서 잘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다시 넣고 싶으면 다시 페이스트 넣으시면 돼요. 해볼까요? 이 키프레임을 25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을 15프레임에다가 옮길게요. 우클릭, 컷, 바를 15에다가 갖다 놓고 페이스트.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래프 에디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또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줘서 카메라를 움직여서 어떤 무빙샷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카메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 키프레임을 주는 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을 때 이게 기말 과제 때부터는 이제 애니메이팅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이제 얘한테도 키를 줄 수 있어요. 똑같이 S 눌러서 혹은 Shift W, Shift 뭐 E 누르시면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애니메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얘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컴바인. 그리고 간단하게 깊게는 배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페어런트. 아까 그 컨트롤 P가 뭔지 모르겠어요. 했던 그런 내용이랑 이제 관련된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로켓을 만들면 그 로켓을 좀 관리를 하려면 아예 다 컴바인을 하셔도 되고 페어런츠를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일단은 냅둬라. 예, 움직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말 과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나의 로켓을 가지고 우리가 기말 과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로켓가 날개가 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로켓에서 뭐 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컴바인을 해놓으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컴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컴바인은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젝트를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는 게 컴바인이에요.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반대가 세퍼레이트죠. 이렇게 컴바인을 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컴바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얘는 애니메이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게 하나야.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야. 컴바인을 한 거는. 그룹이 돼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페어런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할게요. 얘네를 애니메이팅을 할 때는 페어런츠 구조로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페어런츠 구조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디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하기 위해서 축을 이동시키고 하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팅을 할 때는 그 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있냐에 따라서 얘를 애니메이팅 하는 게 달라져요. 일단은 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페어런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웃라이너랑 같이 보셔야 돼요. 페어런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그룹 시키는 거랑 페어런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웃라이너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전구 유리를 이 전구 바디에다가 페어런츠를 할게요. 자, 이걸 페어런츠 구조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식 오브젝트예요. 페어런츠라는 말이 바로 그냥 부모란 뜻이에요. 얘를 자식 오브젝트로 하고요. 얘를 부모 오브젝트로 할게요. 그러면 이거 페어런츠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식 오브젝트 먼저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바디 오브젝트를 나중에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주시면 페어런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웃라이너랑 같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글래스라는 오브젝트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바디에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열어볼까요?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아까 그 글래스가 바디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페어런츠는 어떻게 하냐?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hift P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서로 분리가 돼요. 다시 페어런츠를 해볼게요. 자식 오브젝트, 부모 오브젝트, 단축키 P.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바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자식 오브젝트는 따로 움직여요. 부모 오브젝트가 움직일 땐 자식이 같이 움직이는데 자식만 움직일 때는 자식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키를 주는 것도 똑같아요. 얘한테만 키를 주면 알아서 얘가 쫓아와요. 따라다녀요. 이거 그거지. 엄마가 쇼핑을 갔어. 놀이터에 갔네. 그래, 놀이터에서 놀아. 와, 신난다. 근레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엄마는 여기서 핸드폰 보고 있을게. 엄마는 그냥 한 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애는 막 움직여. 근데 때가 됐네. 아빠가 올 때가 됐네. 자, 서우야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따라가야지. 별 수 있어? 집에 가야지. 혼자서 길 잃으면 울잖아요. 부모가 갈 때는 자식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키를 따로 주지 않더라도. 이게 페어런츠 구조예요. 자식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부모랑 상관없이. 저 멀리 가도 돼요. 어쨌거나 부모의 어떤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자, 가자. 가야지. 이게 페어런츠 구조예요. 컴바인은 아예 하나가 되는 건데 페어런츠 구조는 서로 다 따로 있지만 존재는 따로 있지만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어줌으로써 관리할 수가 있어요. 따로 하나로 합치지 않더라도. 이게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운송수단 만들 때 비행기 같은 거, 프로펠러 있는 비행기 같은 거 만들었을 때 프로펠러 따로 움직이잖아요. 프로펠러가 돌아가야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잖아. 프로펠러 비행기는. 그럼 프로펠러랑 비행기랑 컴바인 하면 될까요? 같이 움직이겠지, 같이 돌아가겠지. 걔를 키를 주면. 비행기 바디는 바디대로 움직이는데 프로펠러는 또 따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려면 페어런츠 구조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지금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건 P예요. 단축키 P예요. 그런데
언페어런츠 할 수도 있어요. 언페어런츠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에디트에 있어요. 페어런츠, 언페어런츠. 보시면 단축키 P죠? 언페어런츠는 Shift P고. 근데 그러면 Shift P를 눌러서 누르게 되면 언페어런츠 할 수 있는데 부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P를 누를까?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P를 누를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외우면은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우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는 끊을 수 없어요. 자식은 끊을 수 있어요. 너희 쌍놈 새끼 호적에 팔 거야. 너 이들 이딴 식으로 하면 호적에 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호적에서 못 파죠. 호적에서 안 파죠. 아 더러워서 나갈 거예요. 자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hift P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어런치 구조가 네 언페어런치가 돼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Shift P는 언페어런치는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자식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P와 Shift P 반대죠. P는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드는 거고 관계를 끊는 건 자식이. Shift P 누르면 자식이. 다시. 그래서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얘 자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 먼저 선택하고 글래스를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P. 그럼 이번엔 반대가 됐죠. 아웃라이너 상에서. 글래스 안에 바디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죠. 단축키는 그렇고요. 아웃라인 여기 아웃라이너 상에서도 페어런츠, 언페어런츠를 하실 수 있어요. 개념은 똑같아요. 지금 페어런츠 구조죠. 바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휠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언페어런치 돼요. 가운데 힐 버튼을 바디를 누르고 글래스 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표시가 돼요. 커서에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글래스에다가 넣을 거야? 넣을 거야. 그러면 글래스가 부모가 되고 바디가 자식이 되죠. 요거 또 한 번 해볼까요? 다른 오브젝트한테. 그러면 엄마의 엄마는 누구야? 할머니는 폴리 서페이스 2야. 너희 할머니의 이름은 폴리 서페이스 2란다? 3대가 되는 거죠. 진짜로 개념이 그래요. 그럼 폴리 서페이스 2를 움직이면 엄마도 별 수 있어? 같이 움직여야지. 할머니 자식인데. 글래스만 움직이면 엄마는 가만히 있죠. 얘가 지금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글래스만 움직이면 글래스랑 이제 저기 글래스 자식이랑 바디만 움직이면 이제 자식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글래스를 반대로 할게요. 언페런치 할게요. Shift P. 자, 빼. 글래스를 바디에다가 놓고 바디에다가만 키를 줘볼게요. 단축키 S죠? 카메라가 저렇게 움직이는 동안 너는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 시프트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하면요. 그 축을 월드 축이냐 오브젝트 축이냐 하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브젝트 축으로 돼 있어서요. 월드 축으로 바꾸면 이렇게 축이 월드 축으로 바뀌어요.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엄마가 가 이렇게. 자식은 애가 좀 돌았어. 돌고 싶어. 그러면 회전.
키프레임 뭐 S를 주든 뭐 Shift E를 누르든 돌려 값을 변화시키고 단축키 S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은 또 자식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도 지금 제가 돌아가는 거죠. 플레이를 해보면 그리고 이거를 뭐 카메라 1쪽 카메라 1로 해서 보게 되면 벗어나네. 프레임 아웃이 되네. 페어런츠 구조 아시겠죠? 페어런츠라는 건 네, 부모가 같이 움직일 땐 자식도 같이 움직이지만 자식만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거는 키프레임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러니까 축이 매우 중요해져요. 애니메이팅을 할 때부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람 팔을 잘 보세요. 이 아래팔, 윗팔이라고 칩시다. 아래팔의 축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팔을 움직여 보세요. 이 아래팔의 축은 어디 있을까?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팔꿈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얘가 여기 있잖아. 여기로 이렇게 축이 아래팔을 움직이 아래팔의 축이 여기 있으면은 말도 안 되죠. 팔이 빠지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움직였더니 캐릭터가 막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어깨에 붙어서 윗팔은 움직이는데 아래팔은 막 덜렁거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로 이상하게 마야로만 들어오면 축, 이렇게 돼요. 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프로펠러도 마찬가지죠. 비행기의 전체 축이랑 프로펠러의 축은 프로펠러 축 가운데 있어야지 프로펠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운데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펠러의 축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안 해놓으면 뭐 프로펠러 축이 한쪽에 이렇게 있어. 프로펠러 축 여기 날개 끝에다가 그럼 프로펠러가 빠지죠. 아까 손처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프로펠러 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비행기는 여기 있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축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얘를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축의 설정을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 축을 이동시키는 건 단축키는 우리가 알고 있죠. D. D를 누르면 축만 따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따로 회전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정하고 싶으면 단축키 D. 그럼 얘는 이제 이게 고정이 된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뭐. 되게 축이 중요해. 그래서 애니메이팅 할 때는. 얘가 지구야. 얘가 달이야. 지구는 자전을 하죠. 한 2초 동안만 자전을 해라. 한 바퀴만 돌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2초 동안. 달은 공전을 하죠. 달도 자전을 하나요? 근데 지구의 자전이랑 아무튼 뭐가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우리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달이
공전을 한단 말이야. 지구 주위를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달의 축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달의 축은 지구의 중심점에 있으면 되겠죠. 달은 이렇게 들면 되겠지. 근데 이게 페어런츠 구조를 알면 한 방에 끝나죠. 축을 안 바꾸더라도. 달은 어쨌든 지구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냥 자식이라고 쳐. 달을 자식으로 지구를 부모로. 단축 깊이. 어떻게 될까 지금? 지구는 자전하는 걸로 지금 해놨는데. 빠졌나? 빠졌네. 내가 저기 2번 눌렀나 봐요. 페어런츠 구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축을 안 바꾸더라도. 그럼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자식은 부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나 커지거나 회전하는구나. 보시면 얘는 얘대로 축이 있는데 지구를 돌리니까 얘가 같이 돌아가. 커지는 것도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커져. 이동하는 것도 같이 이동해. 여기 페어런츠. 근데 아까 또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페어런츠 구조는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고 그룹도 있어요. 그룹. 그룹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토샵 같은 데서도 그룹 시키기도 하고 일러스트 같은 데서도 그룹 시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 그룹은 뭐냐면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룹이란 아이한테 페어런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그룹이라는 거. 그룹이라는 애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페어런츠 구조는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 어떤 커브, 어떤 로케이트 혹은 어떤 넙스 걔네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실체가 있는 애들끼리. 근데 그룹을 해볼까요? 그룹. 이렇게 지구와 달을 그룹을 시켜볼게요. 그룹의 단축키는 컨트롤 G예요.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G. 아웃라이너 상에 보시면 그룹 1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그룹 1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페어런츠 돼 있죠. 이게 그룹이에요. 그럼 쉽게 설명하면 뭐냐? 얘네의 부모 엄마는 실체가 없어. 그룹 1이라는 애가 얘네의 엄마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은. 그리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동등한 관계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움직인. 그룹이라는 게 같이 이제 그룹이라는 걸로 얘네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다 형제.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그룹 안에 두 개가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페어런츠랑 똑같은데 다르죠. 페어런츠는 얘가 얘의 엄마, 얘가 얘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룹은 이렇게 되는 게 그룹. 그룹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한테 키를 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그룹에다가. 그러면서도 또 얘는 얘대로 돌아가게. 따로 돌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건 그룹의 축이 여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그룹은 보이지 않는 애. 근데 이게 저기 애프터 이펙트나 그런 데 가보면 널이라는 게 있어요. 널. 걔도 똑같아요. 걔로 컨트롤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그룹, 실체가 없는 이 그룹이라는 걸 가지고 지구와 달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도 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널도 마찬가지야. 보이지 않는 애예요. 근데 걔한테 키를 주면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타고 뭐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펙 같은 데서는 널이라는 애를 가지고 컨트롤러로 써요.
커브도 실제 렌더링 걸면 얘네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얘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커브는 이렇게 값이 있지만 선이라는 값이 있지만 렌더링 하면 얘네는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야는 이런 커브를 컨트롤러로 쓰는 거예요. 알팩은 널 같은 애들로. 때로는 뭐 얘 때문에 얘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페어런트. 얘가 움직였을 때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되면 페어런트.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페어런트와 널, 아니 그룹. 근데 그룹에서 빠지는 것도 시프트 P예요. 자, 요 두 개의 관계가 페어런트. 아웃라인이랑 같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그룹으로 묶은 거. 되게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룹 안에 있는 얘네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서로 동등한 위치로 돼 있고 이 페어런트 구조는 얘가 자식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 개념은 애니메이팅 할 때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중에 리깅 할 때도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어런트와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리깅 할 때, 애니메이팅 할 때 얘를 그룹으로 묶고 얘를 페어런트로 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팔이 따로 노는 상황이 안 생기죠. 캐릭터를 내가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아랫팔이 막 부러져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 안 생겨야지. 그리고 이 페어런츠와 그룹의 개념은 라이브 2D, 애니메이트, 아무튼 뭐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들어가죠. 리깅. 리깅이 기본이 이거예요. 그룹이라는 애로 어떤 오브젝트를 컨트롤한다. 지구가 달을 컨트롤한다. 리깅의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컨스트레인 얘기 나오면은 그때는 그거는 이제 리깅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제어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리깅이라는 거는 제어를 어떻게 하냐예요. 컨트롤러가 캐릭터의 몸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게 기본 원리죠. 얘가 달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룹이라는 애가 얘네 두 오브젝트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제어하고 있죠, 그냥. 세 가지 속성을. 하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저런 거를 할 때는 제가 모델링 여러분들 끝나시면 뭐 하라고 그랬냐면 모델링이 끝나면 무조건 히스토리 지우고 모디파이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모델링이 끝나고 얘네들을 관리를 하려면 얘네들의 기준점이 다 똑같은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00000011111 이런 수치가 막 제각각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런 페어런츠를 한다거나 그룹핑을 했을 때 엉뚱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델링을 다 하시고 하셨으면 히스토리 꼭 지워주시고 모디파이 가셔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애니메이팅 같은 거 할 때.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요거를요. 일단 알았어. 그거는 이게 알았어.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팅 처음 배우면 뭐부터 배우나요? 동작 표현 2D 때 뭐부터 배웠어요? 네? 추운동? 그 다음에 점프? 아, 캐릭터를 바로 점프 시키는 것부터 배웠어요? 오전 시간이 좀 다른데? 오전 시간에 공 튀기는 것부터 배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도 공 튀기는 거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 배울 때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공 튀기는 것부터 배워요. 일반적으로. 왜 공 튀기는 것부터 하지? 저도 그랬어요. 학생 때. 왜 하필이면 공 튀기는 것부터 하지? 그냥 다른 것부터 해도 될 텐데. 근데 공 튀기는 것만큼 이 기본 개념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게 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공 튀기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저도 공 튀기는 것부터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키 주는 거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2D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을 튀기는 거를 그냥 직접 다 그리시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타이밍과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근데 마야는 그렇지 않아요. 마야는 공을 다 그리는 거예요. 위에서 봐도 공이고 아래서 봐도 공이고 옆에서 봐도 공이고 뒤에서 봐도 공이고 앞에서 봐도 있는 걸 공으로 다 모든 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은 리깅이라는 게 없어서 이제 다 그려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움직이기만 하면 나는 이제 카메라를 막 바꿔서 얘를 하더라도 그림이 다 남아 있는 거지. 움직이기만 이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야가 이제 3D가 2D랑 다른 거죠. 3D가 왜 힘드냐면 2D에서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냥 다 한 거예요. 하나의 카메라에서 보이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은 빛은 여기서 오는 거니까 여기가 어두워지는 거고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이라이트는 여기 생길 거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내가 평소에 그려왔던 대로 그렸고 실제로 내가 공 튀기는 걸 봤더니 공 튀기는 거 여기다 그리고 몇 프레임 정도에다가 그래야지 얘가 좀 빠르게 이동하는 건지를 딱히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 튀기는 거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면요.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네? 공 튀기는 걸 그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3D는 좀 다르죠. 그림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얘를 그렇게 해서 그림을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얘를 좀 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리깅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죠. 약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3D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 그냥 한 방에 다 해왔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3D는 그걸 다 나눠서 하니까 되게 어려워하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3D가 2D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일이 콤마 애니메이션으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다 따로따로 해놨으니까. 그림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리깅 이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다 해놨어. 나는 이제 얘들 키만 주면 돼. 분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아까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하는 거 얘기했죠? 좀 전에. 과제하는 게 왜 그렇게 과제를 하냐면 실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뭐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수정 사항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기똥차게 만들어 놔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수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정해야 되거든요. 2D는 다시 그려야 돼요. 근데 요즘 2D는 또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레이어만 잘 분리해 놓으면 색깔은 굳이 따로 여러분들이 뭐 손보지 않더라도 위치가 달라지면 다시 그려야지 뭐. 네. 2D는 다시 그려야 돼. 근데 3D는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수정하게 되면
공의 움직임이 조금 별로예요. 공의 움직임 좀 바꿔. 공의 움직임만 수정하면 되죠. 공의 움직이는 건 너무 좋은데요. 텍스처가 별로예요. 텍스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3D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효율적인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작업들, 꼭 3D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했던 사람이 또 안 해도 돼요. 2D는 그 선의 맛이라는 것도 있고 그 숙성도라고 해야 될까? 그 기술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티가 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애니메이션 뭐 산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꼭 이걸 만든 기술자를 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막 갓 들어온 저기 직원한테 수정해라 해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마야가 더 쉽나? 그렇지 않죠. 2D는 더 쉽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어요. 자, 공튀 기는 걸 할 건데요. 자, 키 주는 거 다들 알았으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킬 거냐면 자유낙하에서 공이 여기서부터 바닥, 우리 바닥은 여기 이 그리드를 바닥으로 할 거예요. 바닥 없앨게요. 얘도 없애고. 이 그리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공이 떨어져서 바닥에 튕겨서 올라가서 점점 앞으로 굴러가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공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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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마지막엔 뚜루룩 굴러가는 거를 작업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키프레임을 줘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얘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굴러가니까 튕기면서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튕기면서 공이 회전도 할 거고 이쪽으로 회전해야지 이쪽으로 가지. 근데 얘가 탱탱볼이야. 그러면 공이 바닥에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형으로 돌아왔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얘를 키프레임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공 튀기는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4시 40분까지 진행할게요. 공 튀기는 거. 놀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단 적당하게 한번 하시고 공 튀기는 거 해보시고 아유 너무 힘들어 그럼 그때 포기하시고 놀아도 돼요. 일단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정답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보시면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공이랑 뭔가 다르죠. 저 교수님은 우리 보고 공 가지고 키 조사 해보라고 해놓고선 네, 저 동그란 커브가 하나가 더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커브는 왜 있는가? 커브가 왜 있어? 페어런츠, 그룹. 그 의미에서 있는 거죠. 페어런츠와 그룹은 왜 해야 돼? 부모 자식 지간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요. 실제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쓰임새가 있으려면 키프레임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던 방식은 이 공항에다가 위아래 튕기는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스쿼시도 돼야 되네. 근데 또 얘가 회전을 하네. 그걸 모든 걸 다 이 공 오브젝트에다가 다 그 효과를 늘려가면 그거는 차라리 2D로 그리는 게 낫지. 그게 더 편하지. 근데 단순히 페어런치 한 거예요. 넙스에다가 공만. 이게 컨트롤 구조예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프레임을 조금 더 나눠주는 거예요. 엄마 혼자 짐 다 들고 가기 힘드니까 야 너가 좀 도와줘라. 너 조그만 거 몇 개만 좀 들어주면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거는. 키프레임을 그러면 분리를 해서 제가 그래프 에디터 이제 다음부터 할 건데 지금 얘가 공이에요. 공에 있는 그래프예요. 공에 있는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X라고 써 있죠. 난 공에다가 로테이트만 준 거예요. 키를. 나머지는 지금 엄마한테 해줬어요. 컨트롤러에다가. 야 엄마가 다 할 수는 있거든. 근데 돌아가는 거는 네가 좀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하려면 혹은 공 혼자 다 하려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면 공이 스쿼시가 되는 게 왜 어떻게 스쿼시가 돼? 공이 가운데에 축으로 해서 스쿼시가 되나? 그러면 또 지면이랑 뜨는데 이거 해보신 분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엄마가 필요한 건지. 왜 컨트롤러가 필요한 건지. 해본 사람도 계시겠지만 여기 안 해보신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은. 이게 왜 필요한 거.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 컨트롤러는 왜 해야 되는 거지? 못 느끼니까 자기가 직접. 그 이해한다는 게뭐 별거 없어요. 직접 해보면 아는 거거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튀기 있는 게 한번 해보세요. 공 가지고 우리 키프레임 한 주는 거 배웠으니까 공 튀기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고 그 다음에 얘가 스쿼시 되면서 앞으로 가는 거. 지금 아까 오늘 조금 한 20분 동안 해보라고 한 거. 공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키를 나눠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20분 동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애니메이팅은 여기서 시작이고 리깅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막을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교수님, 네.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따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거 톡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네. 상담해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톡으로 주세요. 톡으로. 네. 네, 혹시 개인적인 상담 있으신 분들은 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해야지.